SK하이닉스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찍고 삼성전자가 총력전을 벌이는데 정작 우림은 뭐 때문에 난리인지도 몰라요. 바로 HBM이라는 반도체 때문인데요. 이게 뭐길래 엔비디아가 선수금까지 주면서 달라고 줄을 서는 걸까요? 그리고 이걸 못 만들면 AI 시대에서 완전히 낙오된다는데 정말일까요? 오늘 이 영상 하나면 뉴스에서 맨날 나오는 반도체 HBM 완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용어 하나 없이 정말 쉽게 풀어드릴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가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반도체는 말 그대로 반만도체라는 뜻이에요. 전기가 잘 통하는 구리 같은 도체와 전혀 안 통하는 고무 사이 딱 중간 성질을 가진 물질인데요. 평소엔 전기가 안 통하다가 빛이나 열을 가하면 전기가 통하기 시작하거든요. 이런 신기한 성질 덕분에 스위치처럼 켜고 끄는 게 가능해서 컴퓨터 두뇌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도체도 종류가 있어요. 계산하고 판단하는 시스템 반도체와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 반도체로 나뉘는데요. 시스템 반도체는 CPU나 GPU처럼 두뇌 역할을 하고 메모리 반도체는 책상처럼 데이터를 올려놓는 역할을 합니다. 책상이 넓으면 여러 자료를 동시에 펼쳐놓고 일할 수 있잖아요. 메모리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AI 시대가 열리면서 큰 문제가 생겼어요. 챗 GPT 같은 인공지능은 수천억 개의 데이터를 엄청난 속도로 처리해야 하거든요. 기존 메모리로는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었죠. 좁은 2차선 도로에 수백 대 트럭이 동시에 지나가려는 상황이랑 똑같았던 겁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HBM이에요. 고대 역폭 메모리라는 뜻인데 쉽게 말하면 좁은 2차선을 넓은 10차선 고속도로로 만든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HBM이 어떻게 이렇게 빠른 걸까요? 비밀은 쌓아 올리는 기술에 있습니다. 기존 메모리는 칩들을 평면으로 나란히 배치했는데 HBM은 D램 칩을 레고 블록처럼 수직으로 쌓아 올렸어요. 4층에서 12층까지 쌓을 수 있는데 높이 쌓을수록 용량도 커지고 속도도 빨라지거든요. 고층 빌딩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듯이 칩 사이사이를 미세한 구멍으로 연결해서 데이터가 빠르게 오갈 수 있게 만든 겁니다. HBM은 계속 진화하고 있어요. 2013년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이후 지금은 5세대 HBM3E까지 나왔고 곧 6세대 HBM4가 등장할 예정이거든요. 최신 HBM3E는 1초에 UHD 영화 40편을 옮기는 수준이에요. 이런 어마어마한 성능 덕분에 엔비디아가 만드는 AI 칩엔 필수로 들어가는 부품이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시장을 한국 기업들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합치면 전 세계 HBM 시장의 79%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특히 SK하이닉스는 시장 점유율 62%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어요.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AI 기업들이 선수금까지 주면서 SK하이닉스한테 HBM 달라고 줄 서는 상황이죠. 숫자로 보면 얼마나 대단한지 더 실감나요. 2025년 HBM 시장 규모는 약 350억 달러에서 380억 달러 수준인데 2026년엔 58% 증가한 546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8년이 되면 HBM 시장 규모가 2024년 전체 D램 시장을 넘어선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전체 D램 매출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5년 30%를 넘어서서 2028년엔 거의 절반 수준까지 올라갈 거라고 하거든요. SK하이닉스는 2025년 3분기에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인 11조 원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 이게 다 HBM 덕분이에요. 삼성전자도 초기엔 조금 뒤처졌지만 최근 HBM3E 12단 제품을 개발하면서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고 공급 계약을 따냈습니다. 그럼 왜 HBM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AI가 발전할수록 데이터 처리 속도가 생명이거든요. 인공지능은 수천억 개의 데이터를 빠르게 읽고 쓰고 계산해야 하는데 메모리가 느리면 아무리 좋은 프로세서를 써도 소용없어요. 병목 현상이 생기는 거죠. HBM은 바로 이 병목을 해결한 열쇠입니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도 자체 AI 칩을 개발하면서 HBM을 마구 탑재하고 있어요. 2026년엔 이런 맞춤형 칩향 HBM 수요가 82%나 급증해서 전체 HBM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HBM 만드는 게 정말 어려워요. D램 칩을 얇게 깎아서 정밀하게 쌓아야 하는데 조금만 틀어져도 불량품이 되거든요. 머리카락 굵기의 100분의 1보다 더 미세한 수준으로 칩들을 정렬해야 해요. 게다가 고속으로 데이터 처리하면서 발생하는 엄청난 열을 효과적으로 식히지 못하면 성능이 떨어지거나 고장나거든요. 그래서 패키징 기술이 정말 중요합니다. 차세대 HBM4는 HBM3E보다 대역폭이 50% 이상 넓어지고 속도도 훨씬 빨라질 거예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거든요.
반도체 산업의 경쟁 구도도 급변하고 있어요. 미국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HBM 수출도 통제하기 시작했거든요. 중국도 자체 HBM 개발에 나섰지만 기술 격차가 크고 장비 수입도 막혀서 따라잡기 쉽지 않아 보여요. 반면 한국 기업들은 미국과의 협력 관계 속에서 공급망의 핵심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미국 인디애나주에 패키징 공장을 짓고 있고 삼성전자도 글로벌 팩 생산 체계를 강화하고 있어요. HBM 시장 성장은 단순히 반도체 기업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HBM 만들려면 극저온 식각 장비, 정밀 패키징 장비, 특수 필름과 화학 소재까지 엄청난 장비와 소재가 필요하거든요. 국내 중소장비 업체들도 HBM 붐을 타고 실적이 크게 개선되고 있어요. 이런 선순환이 한국 반도체 생태계를 더욱 탄탄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HBM이 탑재된 AI 시스템은 의료, 금융, 자율주행 등 모든 산업에 혁신을 가져오고 있어요. 결국 HBM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인 셈이죠. 오늘 영상으로 반도체가 뭔지, HBM이 왜 중요한지 완벽하게 이해하셨을 거예요. 앞으로 뉴스에서 HBM 나올 때마다 이 영상 떠오르실 겁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는 작지만 위대한 기술, 이 작은 칩들이 만들어갈 미래가 정말 기대되지 않으세요? 이상 오늘도 알쓸별잡이었습니다.